아마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3기 신도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에서도 많은 부분 3기 신도시에 대한 제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3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냐면 3기 신도시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3기 신도시를 개발하게 됐을 때 이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토지 보상에 대한 것들을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토지 보상 절차에 따라서 3기 신도시 그 시기들이 미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그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 또는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혀가면서까지 3기 신도시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지난 신도시라든가 보금자리 주택들의 개발을 통해서도 이미 학습 효과를 한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시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3기 신도시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의 핵심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는 물량들이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이제 지난 영상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그런 발표책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가지 방안에 대한 제 생각하고 그런 방안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방안들 중에 첫 번째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그린벨트 해제는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린벨트 해제는 배제를 하고 그 이외에 나머지 사안들을 가지고 이제 주택 공급의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린벨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지시한 것처럼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린벨트를 개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린벨트 해제는 마지막에 남은 보류입니다. 정말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없었을 때, 그리고 주택이 꼭 필요한 공급이 서울에 있었을 때 그런 그린벨트를 해제해야지, 그냥 산발적으로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됐을 때는 우리 후세들한테 자연 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짐을 주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다녔을 때도 지금도 유명하신 그 부동산 관련 대학원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은 완화를 해서 고밀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지가 좋은 곳에 층수를 높여가지고 많이 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일부 하고 있는데, 그 유명하신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층수를 5층짜리를 재개발, 재건축해가지고 10층으로 올리고 또 20층으로 올리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30년이 지나고 40년이 되게 됐을 때는 노후화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는 죽고 없겠지만 우리 후세,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우리 손자들, 손녀들한테 그 건축물의 노후화의 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층화에 대한 개발들도 굉장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한 보완책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됐다면 지금 당장은 주택 공급이 많아질 수는 있었겠지만 차후에 우리 후손들한테 큰 짐을 줄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 지시는 굉장히 좀 잘 선택한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기 신도시보다 더 빨리 이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그린벨트 해제는 이제 없어진 일이 된 거예요. 이 보완책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국유 부지를 발굴해 가지고 유유지를 개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정부나 정부 산하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들을 개발해가지고 그런 부지들을 개발해서 주택 공급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주택 공급을 하게 됐을 때 중요한 것은 토지 보상 절차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간소화된다는 거죠.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보상 절차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계속 딜레이되고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고 많은 리스크가 있지만은, 정부의 부지 그리고 정부 산하 기관들의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런 토지 보상 절차가 없기 때문에 3기 신도시보다 훨씬 빠르게 주택 공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곧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분양 물량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보다 이런 정책의 이슈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정책의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관심을 잘 가질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국가의 부지나 산하 기관들의 부지들 중에 빠르게 공급을 하려고 하는 부지들이 핵심적인 입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치동의 세택, 그리고 동부도로 사업소를 주택 공급을 하게 된다면 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삼성동의 서울의료원이나 마이스 유유부지, 여기를 이제 개발하게 된다면 8,000가구가 이제 또 공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서울의 핵심적인 입지죠. 그리고 개포동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 여기에 2,000세대, 그리고 개포 구룡마을에 4,000세대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곳들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서울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 핵심 지역 중에도 으뜸인 강남권에 있는 그 도심의 아파트들의 2만여 세대가 넘는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에 주택 공급을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발표를 대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태릉 골프장에 2만 가구의 미니 신도시급의 이제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고, 뭐 기흥 CC라든가 뭐 88 유설 CC라든가 이런 골프장 부지들, 그러니까 정부 산하단체 소유의 그런 주택 공급, 그런 주택 부지들을 가지고, 골프장 부지들을 가지고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는 방안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회원권을 발부했기 때문에 그 회원권에 대한 그런 비용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런 회원권에 대한 그 의견 수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대치동이나 삼성동, 개포동 같은 그런 서울 강남권의 유유지를 개발하는 것들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실망을 줬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되고, 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있어서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입지 좋은 곳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외지에 있는 그 기흥에 있는 88cc 같은 경우, 광주에 있는 곳들은 입지가 다소 떨어집니다. 골프장에 그런 빠른 개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 도심권에서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3기 신도시보다 훨씬 더 접근성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제 개인적으로. 하지만은 이 강남권에 있는 이 유유지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상당히 좋거든요. 핵심이 입지이기 때문에 이런 핵심권의 아파트 공급들, 그리고 여기에 정부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국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하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주택 가격, 그리고 주택 공급 물량 축소로 인해서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민간 택지 공급들이 줄어들 수도 있는 이런 현 상황에서 이런 공공택지들이나 정부에서 진행하는 미니 신도시급의 주택들을 공급함으로써 아마 많은 국민들의 민심을 잠재우고, 그리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는 방안들을 내놓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서울의 핵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들이 곧 이제 발표를 할 거고, 개발 계획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토지 보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단순히 3기 신도시만 집중해 가지고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그 개발 거론이 되고 있는 서울 강남권의 유유지라든가 이런 골프장 부지라든가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잘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떤 정책이 나올지에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말 좋은 입지의 핵심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절대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상황이나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러한 정부에서 보내는 시그널들을 잘 감지하시고 잘 공부를 하시고 나한테 맞는 그런 특별 공급에 대한 조건들이 있다면은 정말 잘 활용하셔야 돼요. 특별 공급에 대한 조건들을 이렇게 핵심 입지에 좋은 아파트 물량에 당첨이 될 수 있게끔 공략을 하셔야지, 남들이 잘 알지도 못한 곳에 그냥 청약 신청해서 덜컥 당첨되기보다는 이렇게 핵심 입지들을 잘 견주고 보면서 자기의 조건에 맞는 청약을 하셔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은 입지에 저렴한 아파트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 3기 신도시보다 더 빠르게 공급이 될 겁니다. 이 확대 방안들이 발표가 되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3기 신도시보다 더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될 곳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고, 제 생각들도 조심히 좀 공유해 봤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믿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신청해 주시면 제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